그리고 그 부동산 이 장점이 그 친부동산 정책 우리하고 많이 다르다 그러는데 네. 어떻게 많이 다른가요? 세금적인 부분이 가장 큽니다. 세금적인 부분이 가장 큰데, 예를 들어서 참 이거는 이제 저도 이제 한국 사람이지만 아쉬워서 이제 드리는 말씀이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근데 편하게 얘기하셔도 돼요, 유튜브라. 알겠습니다. 예. 네네. 자, 후진국일수록 거래세가 높아요. 거래를 할 당시에 세금을 가져와야 됩니다. 이해했습니다. 선진국일수록 보유세,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내는 보유세가 높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 세금으로만 보면 한국이 선진국일까요, 후진국일까요? 세금으로만 보면 한국이 선진국인가요? 그 부동산에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중간중간에. 우선은 거래세 많죠. 네네. 취등록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거래세가 있고. 엄청 많은데 아니, 저는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해서 모르겠어요. 네. 네. 자, 한국은 선진국에서 가져야 될 세법, 후진국에서 가져야 될 세법을 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금이 많다. 거래세도 많고요. 그리고 보유세도 지금 굉장히 높아졌죠. 왜냐하면 공시지가가 지금 거의 이제 마켓밸류하고 매칭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종부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주택자 중과세, 게다가 더 심한 게 뭐냐면은 증여를 해줄 때, 상속을 해줄 때 거의 50%를 또 가져가잖아요. 그게 가장 크죠. 미국은 단점부터 얘기하면은 재산세 높습니다. 선진국 보유세 높다고 말씀드렸어요. 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높은 곳은 이제 2.49%까지. 근데 그것도 매매가 기준이에요. 100만 불에 사면은 100만 불에 2.49%까지 나갑니다. 한국은 공시지가가 있고, 네. 그리고 세율 자체가 2.49까지는 아니죠. 내려가는데 네, 매매가로 돼 있다고요? 아, 그럼 세금은 또 비싸죠. 높죠. 근데 이게 앞에 거래세 없잖아요. 그리고 보유세는 있지만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이연을 시킬 수 있는 법도 있고요. 5년 이내에 2년 거주를 하게 되면은 부부 합산 50만 불까지는 아예 면제되는 조건도 있고요. 제일 큰 거, 자녀한테 증여해 줄 때 현재 기준으로 아버지가 증여를 해준다 그러면 1361만 불. 네. 그리고 어머니가 증여해 준다 1361만 불. 합산하면은 지금 환율로 하면은 원화 기준으로 거의 한 350억까지는 세금이 한 푼도 없다라고 보시고요. 부부간의 배우자 공제, 한국 6억, 미국 없습니다. 아, 그 증여 얘기 지금 해주셨는데 사실 증여가 제일 큰 부분이, 왜냐면 제 세대가 아무래도 저도 아는 친구가 이제 그 아버지가 부동산을 증여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파트 해주셨는데 그 아파트를 못 받았대요. 왜냐면 내잖아요. 세금을 부동산을 풀로 대출이 없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 한 20몇 년을 아직도 그렇죠. 갖고 있다는데 네. 얘를 지금 이제 안 팔면은 뭐 증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래요. 그래서 그냥 팔아서 현금화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그 되는 세금 내야 돼. 많아서. 네네. 아, 근데 미국은 그게 없어요. 네. 아, 트럼프가 뭐 그 부동산 뭐 세금 0이라고 그랬던 이유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 건가 보구나. 이게 뭐 제가 정치적으로는 중립입니다. 네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부동산적인 측면만 보면은 이제 민주당, 공화당 측에서 아무래도 이제 공화당이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부동산 쪽으로 굉장히 우호적인 정책을 낼 수밖에 없잖아요. 방금 말씀드린 증여세, 상속세율을 2배로 올린 거예요. 근데 그게 한시법 2025년 12월 31일까지. 그럼 그때가 지나서 이 한시법이 연장이 안 됐다 그러면 다시 절반으로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증여 상속을 이제 하셔야 되는 분들은, 그리고 또 해외에서도 미국에 와가지고 증여 상속을 플랜을 잡고 계신 분들은 이제 이 법이 유지가 돼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좀 공화당에서 이것을 좀 연정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굉장히 크겠죠. 사실 그 뭐 주식도 그렇지만 부동산만큼 세금에 민감한 자산이 없거든요. 아무래도 부동산이 모든 투자 자산 중에 규모가 가장 크고, 그렇죠. 세금 문제도 민감하고,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일단 땅이 좋잖아요. 네네. 그리고 한국 사람은 주식보다 부동산을 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에 굉장히 민감한데, 그 미국 부동산이 확실히 한국보다는 세금에서 훨씬 유리하네요. 재산세 높다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이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그렇죠. 팔 때 몇십 프로 내는 치거든요. 그게 맞습니다. 굉장히 크거든요. 맞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미국 부동산 어렵고 복잡하지 않나요? 너무 초딩 같은 질문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렵습니다. 네. 네, 미국 부동산, 한국에서 아파트 계약하면은 계약서 한 2-3장이면 이제 끝나죠. 맞아요. 네. 물론 이제 한국에서도 많은 것들을 이제 좀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데, 미국은 뭐 50만 불짜리, 뭐 100만 불짜리 계약을 하더라도
계약서 관련된 서류들, 부동산 관련된 서류들이 거의 책 한 권이 나옵니다. 아, 부동산 하나예요? 부동산 하나. 와, 그럼 그거 전부 다 검토해보고 매매를 해야겠네요. 그래서 이제 리얼터 분들이 이제 네, 계실 수밖에 그렇죠. 없고. 왜냐면 우리 그렇게 못하거든요. 못합니다. 아, 네. 그래서 이렇게 대신 해주시는 그 대행 업무들이 많이 있구나. 맞습니다. 아. 그래서 중개사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커요. 크다 보니까 이 프로세스를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은 아 이게 복잡하다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데, 우선 미국은 대부분 다 전속 계약을 맺습니다. 아파트를, 그러니까 아파트가 아니죠. 한국에서는 아파트지만 미국에서 이제 콘도미니엄, 뭐 타운하우스를 하나를 매매를 하더라도 다 전속 계약을 맺기 때문에 이 매물이 허위 매물이라는 게 이제 우선 있을 수가 없고요. 그러면은 그 좋은 지역을 또 추천도 받아야 되고 그 집을 또 보러 가야 되다 보니까 리얼터 분들이랑 동행을 하시고 오픈하우스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트 나갈 때 그래도 이쁘게 꾸미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에 뭐 임차인이 있다가 나갔을 때 그때 이제 오픈하우스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살고 있더라도 짐을 최대한 줄입니다. 그래서 스테이징이라고 해가지고 이쁘게 집을 가구도 넣고 액자도 넣고 해서 이쁘게 꾸민 다음에 자 우리 집 보러 오세요. 대부분 주말에. 그럼 가서 보고 나 이 집 마음에 든다 라고 하면 오퍼를 넣습니다. 이게 100만 불에 나왔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105만 불에 오퍼도 넣고요. 그럼 그 안에 조건에는 가격도 있지만 내가 이 에스크로를 언제까지 끝내겠다. 대출은 나는 몇 %다. 이런 조건들을 넣어서 오퍼를 넣으면은 채택되면은 이제 에스크로 오픈돼서 계약 진행을 하고요. 안 되면은 또 다른 곳을 또 오퍼를 내야 되고, 채택됐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이제 인스펙션. 집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서 살펴보고, 문제가 없네. 혹은 문제가 있으면은 고쳐달라고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은 가격을 고치는데 비용이 이렇게 드니까 디스카운트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원만히 해결됐다. 그 다음에 이제 대출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으면은 대출 진행 동시에 이제 처음에 계약금 3% 수준에서 나머지 이제 잔금을 에스크로 끝날 때 대출과 나의 돈을 이제 납입을 하게 되면은 그 프로세스가 끝나다 보니 이거 관련돼서 봐야 될 서류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복잡하지만 좋은 리얼터 분들 만나시면은 또 수월하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반대로 좋은 리얼터 분들을 못 만나시면은 굉장히 또 고생하는 게 미국 부동산입니다.